하여튼 뭐 지금 이제 휴가철 저 추석 전까지는 이제 휴가 긴 휴가 한 8월까지는 큰 뭐 대책이라고 나오기 전까지는 큰 사항은 없을 것 같고 그죠? 예, 예. 그러면 그럼 어떻게 기다리는 수밖에 없나요? 조금 더 관망을 해야 되겠죠. 지금 주택을 필요로 하는 분이 아까 언제나 주택을 지금도 구입해야 된다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안들이 나오는 것들이 조금 더 구체화됐을 때 나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? 이제 그런 부분입니다. 이제 안들을 내놓고 있는데 이 안들이 결국 국회를 통과해야 시행이 되는 그쵸. 것들이 많잖아요. 네. 그러니까 뭐 이 안이 나왔다고 해서 당장 반응하지 않는 그쵸. 것 같아요, 시장이. 거기다 이제 8월 중순경에 지금 추가 대책들, 뭐 주택 공급 250만 원 네. 공급 대책,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규제 완화안을 포함하고 있어요. 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완화라든가 이런 안도 포함돼 있고 또 250만 원 민간 공급하려면은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뭐 개편안도 담겨야 될 거고요. 이런 것들이 또 이제 뭐 종합 대책으로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지만은 나올 예정이 있기 때문에 현재 잘 움직이지는 않는 거. 이런 그런 걸 보고 살 사람들은 사겠다. 뭐 이러고 있는 것 같아요. 가시권이 8월 중순 정부 대책을 보고 예. 확실한 사인을 바꿔서 움직이겠다. 이제 뭐 그런 분도 계실 거고 어떤 분들은 지금 나온 안들이 국회 통과되는 거 보고 움직이겠다. 뭐 이런 분도 더 보수적인 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. 근데 뭐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은 뭐 이런 시장의 움직임이 제일 기본은 임대차 시장인데 네. 이제 전세 움직임이 굉장히 둔화돼 있잖아요. 네. 근데 이제 전세 움직임은 이제 갱신 청구권, 계약 갱신 청구권하고 맞물려 있고 뭐 한 9월 말 정도까지는 전세 매물의 양이 늘어나는 구조인 거는 맞습니다. 예. 그러나 이제 갱신 청구권이 시작이 된 게 7월 말경이니까 이제 2년 차가 된 분들이 서서히 집을 찾기 시작하고 있고 한 7월 중순 이후에는 그전에 전혀 안 움직이다가 전세를 찾는 사람들이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어요.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갱신 청구권이 시행이 되면서 이사철이 한 늦어졌다고 2달 정도 예. 밀린 느낌이 있어요. 예. 우리가 통상적인 이사철은 뭐 6월 말에서 뭐 한 9월 말까지라면은 이번에는 그게 한 2달 밀려서 한 8월 말에서 뭐 한 11월까지도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. 그 갱신 청구권 제도라는 게 7월 말에 시행이 돼서 이런 밀리는 이런 결과가 나는 거 아닌가 보고 있고 그래서 이제 뭐 현재는 전세 대란 뭐 이런 얘기는 쑥 들어갔지만은 월세 품귀 현상이라든가 또는 이게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했을 때 우리가 전월세 전환율이라고 하잖아요. 이게 뭐 지역별로는 굉장히 가파르게 오르는 지역들도 있어요. 보통 우리가 통상적으로는 보증금 1억에 대해서 30만 원 이렇게 했는데 올 상반기만 하더라도 뭐 한 40만 원 정도 하더니 좀 7월 이후에 좀 전개되는 걸 보니까 뭐 이렇게 뭐 강남권이라든가 좀 뭐 전월세 매물이 좀 적은 지역들 이런 데들은 전월세 전환율이 뭐 1억에 대해서 뭐 50만 원, 60만 원 이런 지역들도 지금 나오기 시작하고 있어요. 그러니까 어마무시하게 엄청나게 지금 월세가 뛰는 거죠. 근데 애들 뭐 교육시키고 하려면은 나갈 수가 없잖아요. 그 지역에 있어야 되고 그런 월세 매물이 그거 하나뿐이 없으면 수용을 할 수뿐이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. 그렇게 이제 월세가 빠른 속도로 뛰고 이제 제가 예측을 자꾸 뭐 안 해도 되지만은 기왕 하는 김에 틀리더라도 예측을 해본다면은 한 8월 말 전후에는 이렇게 월세가 너무 비싸서 임계점이 와서 이제 전세로 돌아서지 않을까. 그게 절대는 아닙니다. 그냥 제 느낌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. 그렇게 해서 이제 전세가 움직이기 시작하면은 그때는 이제 매매도 덩달아서 움직일 거다.
그러면은 그때 가면 늦지 않냐 이거예요. 매매로 사시는 분들이. 우리가 한 두 주나 셋째 주 전쯤에 그 얘기 하셨죠, 곽 대표님이. 지금 전세 시장이 엑시트할 공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격이 생각한 것보다 많이 오르지 않았다. 그 엑시트할 공간은 바로 월세로의 전환이다. 네, 그렇죠. 그래서 많이 빠질 것인데 그게 끝없이 월세 가격으로 월세 쪽으로 몰리는 건 아니고 어느 순간 임계점이 올 것이다. 그럼 다시 전세로 어쩔 수 없이 전세 선택을 하든지 어쩔 수 없이 매매를 선택을 할 것이다. 이렇게 표현하셨죠. 그렇죠. 그런 기간에 지금 8월 말 정도로 보시는 거죠. 모든 거는 시장은 결국 균형을 잡아가는 그럼요. 과정이잖아요. 어느 한쪽만 계속 뭐 부풀는다든가 계속 떨어진다든가 그런 건 없어요. 어느 정도 가다 보면은 다른 새로운 균형을 찾아서 수요가 움직인다는 거예요. 이제 점점 시장이 적응해 가고 있는 건데 맞아요. 갱신 청구권제에 의해서 이제 첫 2년 차를 맞이한 거예요. 이래서 이사철이 늦어졌지만은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이제 앞으로 몇 년간은 이런 현상이 지속되지 않겠는가. 약간 이사철이 늦어지는 뭐 사실 지난 올해 상반기나 작년 하반기나 이렇게 보시면 비슷한 현상들이 나타나요. 이사철이 한두 달씩 뒤로 밀려서 올해 상반기 같은 경우도 보면은 이사철이라고 할 수 있는 뭐 1, 2월이 오히려 이제 전세가 별로 안 좋았고 뭐 3, 4, 5월 비수기가 시작된 거거든요. 계약으로 따져서. 그렇죠, 그렇죠. 뭐 3월 중순 이후에 오히려 전월세가 전형적인 비수기인데 전월세가 오히려 가격이 조금 더 반등하는 그런 현상들을 보여왔거든요. 그래서 지금 뭐 모든 걸 지금 금리 인상 여기에다 걸고 있는데 금리 인상이 뭐 계속 된다면 뭐 세계 경제가 정말 공황 상태로 간다면 좀 뭐 제가 드리는 말씀은 다 의미가 없는 말씀이 될 수 있겠지만 뭐 늘 세상은 망할 것처럼 보였지만 계속 유지되고 계속 살아가고 있잖아요. 특히 뭐 우리 이제 2000년대 들어서의 변화를 보면 이 기준금리를 올려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와서 기준금리를 올려요. 말하자면 물가가 뭐 오르고 과열되고 올리면 금세 또 세계 경제가 또 막 침체기로 가버려요. 그래서 예를 들면 2004년도에서 2006년도 사이에 미국이 기준금리를 17번을 올립니다. 그 2006년까지 올렸는데 바로 뭐 한 1년 몇 개월 있다가 글로벌 금융위기 터지고 바로 제로금리까지 다 내려버려요. 그리고 최근에도 보면은 사실 2016년경부터 미국이 기준금리를 한 2.25% 정도 올려요. 근데 얼마 안 가서 바로 코로나 터지고 다시 거의 뭐 0.25까지 제로 가까울 때까지 내렸잖아요. 지금 올해 들어서 지금 기준금리를 뭐 3차례 인상을 했죠.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리고 있지만 이게 또 계속 간다고 보장할 수가 없어요. 역사가 그걸 얘기해주고 경험이 얘기를 해주고 있거든요. 그래서 모든 프레임은 미래 프레임을 딱 닫아놓고 뭐 이렇게 될 거다 이렇게 확증하지 말고 늘 변동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만약에 무주택자라면은 최소한 집이 없음으로 해서 발생될 리스크를 해지해가는 과정이 필요한 거고 또 이제 점점 은퇴 연령대라면은 내가 뭐 은퇴 연령대인 사람이 뭐 부동산 투자, 주택 투자를 해서 떼돈을 벌어서 재벌이 될 수는 없잖아요. 결국 그냥 내가 집 한 채를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어떤 형태로든 부동산 뭐 주택이든 뭐 오피스텔이든 뭐를 통해서건 뭔가 노후에 내가 그 다른 소득을 발생시킬 수 있는 근로하기가 힘들잖아요. 일하기가 힘드니까 은퇴 후에 노인이 되면은 그런 거를 하나 정도 해서 리스크를 줄인다고 생각해야지. 그런 사람도 뭐 예를 들면 전 정부를 막 다 투기꾼으로 몰고 집 두 채 있으면 투기꾼 아니냐 이런 식으로 몰고 집을 살려는 사람들도 기다려봐. 좋은 집 줄 테니까 싼 거 줄 테니까 기다려봐. 이거는 아니라는 거예요. 거기에 선동돼가지고 뭐 계속 쫓아가다 보면은 뭐 노후도 편안할 수가 없고 또 이게 청년층들도
집 없이 막 살다 보면 굉장히 그게 다 노후까지 연결되는 겁니다. 그래서 이 중심을 잡는다는 거, 균형을 잡는다는 거, 이게 중용을 지키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지금 나오고 있는 뭐 여러 얘기들을 종합해서 스스로 판단하셔야지 막 폭등론이 있을 때는 무조건 사야 된다고 덤벼든다거나 요즘처럼 폭락론이 나오니까 무조건 던져야 된다거나 이거는 아니라는 거예요. 저희가 몇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. 제 기억으로는 한 2009년도부터 지금 매해 전망 예측 신문 가심란, 신문 타이틀을 장식하지 않았던 적이 없었던 주제가 가계부채하고 공급 수급 문제를 계속 다뤘었고, 그 다음에 이제 그 굉장히 안 좋은 부동산 폭락, 뭐 폭등, 딱 이 양갈래로 계속 그 기조를. 근데 뭐 그건 어쩔 수 없다고 보여집니다. 왜냐하면 그걸 양산하는 주체가 매체지 않습니까? 매체는 데일리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매일 기사를 써서 매주 되고, 매주 기사가 모여서 매월이 되고, 1년 기사가 되는데 하나도 안 맞아요. 1월부터 12월까지 보면 똑같은 기자가 쓴 것도 맞는 게 하나도 없어요. 그거는 충분히 이해를 하셔야죠. 아까 곽 대표님 얘기한 것처럼 기사나 이 프레임에 절대 흔들리지 마시고 중심을 잡으시라는 얘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. 아주 금가옥조 같은 좋은, 정말 강의 때도 저도 늘 그런 말씀을 하시면 감탄을 하고 감복을 하는데 그게 제일 중요해요. 근데 되게 쉽진 않아요. 오후만 돼서 뭐 스마트폰만 열면 폭등 나오죠. TV만 틀면 폭락, 전문가라는 사람들 나와서 폭락한다 그러죠. 대학 교수들 나와서 폭락한다 그러죠. 그러니까 내가 주관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걸 실행을 하거나 지키는 참 쉽지는 않은 얘기인 것 같아요. 난망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지금은 꼭 팔아야 될 물량도 소화되기 힘든 구조이기 때문에 이런 이제 급매성 거래들이 되고 있는 거고. 근데 하반기 이후에 뭐 이제 급매들이 어느 정도 뭐 7월 말 정도까지는 저는 정리가 되지 않겠나 싶어요. 7월 말, 8월 초, 알게 모르게 휴가철 지나고 나면 8월 중순경 되면 아마 급매가 좀 잡기가 쉽지 않으실 거예요. 그래서 하반기 전망을 좀 해본다면은 이렇게 해서 이제 한 8월 말, 9월 초부터 전세가 움직이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이제 한 이번에는 뭐 추석이 빠르거든요. 예. 뭐 9월 초가 추석인데 추석 이후에도 이제 전세 이사철이 유지될 거다. 예. 9월 한 10월 말 11월까지도 전세가 움직이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고 그래서 이제 지난 한 21년 초부터 지금 거래가 계속 줄고 있거든요. 예. 그래서 올해 이제 8월 말 이후에는 거의 1년 반 이상 정체돼 있던 거래가 조금은 숨통이 트일 거라고 보고 있고요. 그러면서 이제 뭐 8월 말 이후에 무주택자들이 시장에 진입을 하게 되고 그거를 이제 그동안 뭐 갈아타기를 못하고 예. 자기 집이 안 팔리니까 이랬던 1주택자들이 갈아타기로 나서면서 아마 뭐 추석 이후에 오히려 예년에는 추석 이전에 거의 거래가 몰렸거든요. 그렇죠. 올해는 추석 이후에 한 뭐 11월 달까지도 거래가 좀 이어지지 않겠는가. 거래 숨통이 트이지 않겠는가. 뭐 중간에 여러 변수가 있지만은 그렇게 보이고 아마 내년 상반기에는 다시 한번 네. 또 이렇게 양도세, 중과세 유예 종료를 앞두고 또 좀 막달 효과? 막달 효과 이렇게 싼 매물들이 나오면서 내년 상반기에는 조금 어려워지지 가격 안정. 않겠는가 뭐 이렇게 전망을 하고 근데 있습니다. 그것도 일시적이겠네요. 물론이죠. 그 상황에 그래서 따라서 또 그거를 시장에서 적응하고 나면 그에 맞춰서 또 이제 또 움직이지 않을까요? 간단히 얘기하면 양도세 중과 유예 없다. 그냥 뭐 한마디만 해버리면 그렇죠. 전망은 다 틀리는 거예요. 그렇죠. 오늘 이야기 많이 나눴습니다. 우리 시청자 여러분, 무주택자나 또는 갈아타기 하고 싶으셨던 분들, 답답하셨던 분들 이 영상 보시고 조금 기대하시고 조금 마음을 편히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. 뭐 오프닝 때 말씀드렸지만 폭염 때 정말 건강 꼭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. 그리고 제가 그게 수치가 높다고 얘기하는데 전 되게 낮다고 생각해서 한번 말씀드립니다.
저희 그 구독하는 그 비율이 한 48% 정도 된대요. 그러니까 딴 분들은 50, 한 2%는 구독을 누르셨는데, 구독 누르신 거 어렵지 않으시죠? 영상 계속 보실 거면 구독 눌러주시면 저희가 업로드한 영상이 자동적으로 그 영상이 올라왔다고 이렇게 알림이 가니까 꼭 구독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그리고 많이 알려주시고요. 더운 여름철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저에게 많은 분야에 많은 내용을 부동산 정보를 주신 분은 주식회사 도시아공간 곽창석 대표님이셨습니다. 감사했습니다.